다만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좀 끊긴 상황이에요. 강남 상구나 이쪽은.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여파가 지금 뭐 성동구나 아시다시피 뭐 강동구라든가 과천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가 아닌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퍼지고 있는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 지금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있다가 또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예 안 오른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방 수준의 안 오른 단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뭐 지금 사셔도 크게 무방하시다.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서울 뭐 이쪽, 뭐 수도권, 어쨌든 지금 관심사가 많은 요 지역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래가 뭐 중단됐다, 뭐 지금 서울 안정화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뭐 거래 상황 뭐 이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토지 거래 허가가 이제 풀렸을 때 이제 거래가 정말 활발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토지 거래 허가가 다시 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로 진짜 한동안은 좀 잠잠했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씩 이제 또 좀 관심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들이 생기시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신축 많이 오른 데보다는 그 재건축 네. 단지로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 전략적으로 그런 단지들을 좀 많이 추천을 좀 했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대치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 30억 언더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뭐 한 7, 8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네. 그 불과 한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강심장이라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강심장들은 움직인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지역들을 많이 사셨고 뭐 이제 재건축 위주로 샀는데 뭐 정말 많이 오른 데는 한 7, 8억 정도가 올랐고 뭐 좀 적게 오른 데도 뭐 3, 4억, 4억대가 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 5, 6개월 전이거든요. 불과. 네. 그러니까 사실 5, 6개월 만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셨던 분들도 나쁘지 않고 다만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좀 끊긴 상황이에요. 강남 상구나 이쪽은.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여파가 지금 뭐 성동구나 아시다시피 뭐 강동구라든가 과천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가 아닌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퍼지고 있는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세 끼고 계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또 이제 그 외 지역 마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풍선 효과도 없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도 나오지만 네. 현장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지지 그게 않는다. 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네. 간간히 그러니까 흐름이 그래도 간간히 계약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간간히 움직이고 있긴 하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먼저 선진입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풍선 효과가 좀 네.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 강남 3구의 용산을 살려다가 못 사신 분들이 그 옆에 지역으로 간다는 게 이게 좀 쉽지 않다. 왜냐면 네. 좀 기다렸다가 저 강남 3구 산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저것도 계속 저렇게 규제될 것 같은데 그냥 옆에 산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그 맞아요.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살만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저도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니고 이제 기다려도 살 수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이제 그만큼 안 되니까 또 너무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기존의 주택을 2주택이었는데 하나를 파시고 하나마저 팔고 이제 서울로 강남을 입성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인도 불안하니까 뭔가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를 이제 그보다는 이제 강남 3구가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것도 어떻겠냐고 또 말씀드려서 이제 그것도 좀 기다려서 나머지 처분하고 이제 다시 이제 무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강남으로 아예 그냥 실거주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토지거래가 지금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6개월 있다가 재지정이 될 수도 있지만 6개월 있다가 또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례 같은 경우에도 송파권과 네. 또 그 아시다시피 이제 성남권 바로 이제 길 하나 차이인데 성남에 있는 데가 오히려 더 좋은데 오히려 그 송파권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는 아닌 거 길 하나 차이로 네. 이제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부 해제될 확률은 상당히 높죠.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봐서 이제 또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이때 봐서 한번 또 옮기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자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더 퍼져서 네. 좀 뭐 서울 외곽지라든지 네. 아니면 뭐 10억대라든지 뭐 이 정도들 뭐 아직 회복 안 된 곳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10억대 언저리에 재건축 단지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단지들 중에 이제 또 사업 시행인가가 나거나 임박하거나 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시세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재건축이 되면 5년 후, 6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 후에 새 아파트 되는 거랑 지금 현재 새 아파트는 또 6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6년 차가 아니라 2년 차면 8년 차, 10년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10년 차 된 아파트랑 지금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은 똑같거나 더 낮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않은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뭐 공사비 부담도 있고 네. 이게 진행이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막 한 30억 이런 네. 아파트들은 네. 되겠지 뭐라고 생각해도 막 맞아요. 뭐 금액이 낮아질수록 사실 이제 네, 공사비 리스크가. 부담이 좀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주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초기 재건축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윤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후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정말 임박한데 그다음에 이제 조합 간에 갈등이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서 이제 좀 속도가 그래도 좀 빨리 될 것 같고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단지들은 이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초기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네. 뭐 상계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초기 재건축 아예 그다음에 뭐 가양동 쪽이라든가 이런 초기 재건축 그 불확실성이 큰 데는 조금 안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 지역들은 좀 빠른 데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뭐 초기 수준이거나 아니면 막 네. 지금 뭐 지지부진한 그런 재건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이런 걸 정리하고 뭐 차라리 뭐 신축급으로 좀 이동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이제 좀 사업 속도가 빠른 재건축으로 가시는 게 재건축에서 좀, 재건축으로. 네네, 재건축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초기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큰 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더 보태시더라도 좀 사업 속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빨리 붙은 데를 빨리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당도 저는 좀 약간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되긴 되겠지만 좀 오래 걸릴 거라 보기 때문에 분당 재건축보다는 서울에 있는 빠른 속도의 재건축 단지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분당이 또 오르기도 올랐고 많이 올랐죠. 이럴 때도 갈아탈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어찌 예, 저는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은 올 하반기에 그러면 상승을 좀 전망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권 네. 그리고 좀 핵심 지역들을 네. 얘기인 거고 네. 뭐 서울에서도 좀 외곽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경기도의 외곽 이런 네네. 데들 뭐 인천 이런 네네. 것들은 뭐 저도 여기도 좀 좋아질 네, 거라고 저도 보세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나 인천 지역들 중에서도 아예 안 오른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지방 수준의 안 오른 단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차피 이게 또 2년 혹은 갱신 청구 때문에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은 이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한 4년 정도 보시고 들어가면은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거나 이제 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랑 뭐 수도권 쪽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뭐 지금 사셔도 크게 무방하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뭐 최대 변수 뭐 이런 건 좀 뭐로 보세요? 아무래도 그 뭐 국제적으로는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이제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네. 예,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방향 그다음에 과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 이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요 변수들 한 요 5가지 변수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상황별로 그 시나리오를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되겠구나, 대통령이 네. 누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금리가 인하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머릿속에 갖고 계시다가 이제 그게 되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내가 대응을 하는 전략이 네. 좀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그 김포에 있는 아파트 처분했거든요. 네. 그냥 이익을 좀 보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약간 줄이고 있는 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이려고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팔았고, 올해는 또 이제 김포에 있는 아파트도 팔았고, 그다음에 또 오피스텔,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도 하나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저도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음.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막 계속 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좋다고 얘기하면 네가 더 사라,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 네. 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주택자들은 그렇죠. 한 몇 년째 뭐 집을 뭐 줄이기나 가능하지 뭐 더 그렇죠. 사는 일은 뭐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실거주자들의 어떤 판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은 네. 좀 덜 오른 거를 사라 그렇죠. 정도로 네.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덜 오른 거는 마음이 네. 이 손이 잘 안 가잖아요. 뭐 어. 올라가는 게 좀 더 갈 것 같잖아요. 항상 그렇죠. 사람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해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항상 이제 느끼겠지만 항상 오르는데도 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점에,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잠실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나중에 회복하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사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잠실에 있는 고점을 살 바에는 그런 거를 사고 오히려 잠실에 고점에 팔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데만 보지 마시고 좀 덜 오른 지역도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특히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이게 실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가.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축은 그래도 신축발이 있고 좋아 보이니까 이제 사는데, 재건축은 이제 이거 진짜 허물어져서 진짜 좋은 아파트가 되나? 근데 이런 게 이제 상상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연습하고 이제 그 재건축 단지를 이제 신축이 되는 거를 전과 비포 애프터를 계속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파크포리온을 이제 로드뷰로 보면은 과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입주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네. 같으니까 네. 뭐 투자로는 접근할 수 있어도 네. 대부분 이제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있는 거 다 팔고 약간 실거주도 하면서 거기서 버텨야지라고 생각하니 네. 좀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투자랑 그 거주를 좀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이 살 때는 이제 좀 좋은 데서 좀 거주하시고 월세로 거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담보대출, 그 전세대금 대출이나 월세 받는 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월세가 더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도 적지 않습니까? 왜냐면 보증금이 낮으니까. 네. 월세가. 그러니까 보증금 낮게 해서 월세로 내고 남는 돈은 이런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어차피 이런 데는 실거주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의 그 만족도를 놓치기 싫다고 하면은 그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죠.